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북한 소식 제가 연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김정은 최고 지도자, 최고 사령관, 그리고 수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신적인 존재가 인민들 뒤통수 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신적인 존재의 이름으로 인민들 뒤통수를 거하게 치면서 인민들이 완전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북한군 정말 여전히 무너지고 있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정말 전쟁이라도 나면 총구를 남쪽이 아니고 북쪽으로 자기 상관들에게 돌릴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여당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향해서 어이없는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팩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 중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국민 대다수의 공통된 성향인데요. 이걸 이야기했다고 발끈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바로 집권 여당이라는 그 집단입니다. 지난 12월 28일 주한미 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한국 국민 청년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 중국 청년 대부분도 한국을 싫어한다. 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발언에 집권 여당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의 정당 이름조차 검열하고 있는 이 정당은 지난해 중공이 개최한 국제공산당 회의에도 이름을 올린 친중 세력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야권에서 이런 비난이 나오자 곧바로 발끈하며 목소리를 높여 야당 후보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당의 강선우 선대위 대변인은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할 역량이 필수적이고 안보와 경제, 기후 문제 등에 있어서 중요한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말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부정해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외교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며 야당 후보를 성토했습니다. 그 정당은 또 1일 1망언도 부족해 이제는 국경을 넘는 망언을 하는데 용감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 라며 국가 간의 관계를 누가 누구를 싫어한다는 식의 수준 낮은 감상평으로 단순화하는 것에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정당의 핵심 인사들은 과거 미국 문화원에 불을 내거나 강제 점거를 했던 극단적인 반미주사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반미는 되고 그 나라는 싫어한다는 말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정당, 마치 조선시대에 백성을 죽이더라도 대국을 섬겨야 한다던 사대주의자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 상공회의소 가서 발언을 했으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는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또 그중에서 청년들 대부분 중국 싫어한다. 그런데 과거에 그렇지 않았지만 중국도 지금 한한령 풀지 않죠. 혐한 계속 조장하고 있죠. 하다 보니까 중국도 한국을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여당에서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틀린 말입니까? 정말 공교롭게도 오늘 통일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발언이 있은 오늘이죠. 그래서 응답자의 71.8%가 중국이 우리를 가장 위협한다 라고 지금 이 정부의 통일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정부의 통일연구원에서 그러면 뭐 이 정부의 통일연구원이 아닌 다른 중립적인 또는 우파적인 뭐 이런 기관에서 조사를 하면 80% 넘을 확률 높죠. 왜? 문항을 또 어떻게 조정하고 세팅하고 순서를 배열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여론조사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윤석열 후보가 아주 맞는 이야기 했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굉장히 발끈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보와 경제, 기후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상대국이다. 아니 기후 문제 완전히 그냥 미세먼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망치고 있는 이 기후 문제 욕을 해야지. 그러면 뭐 부탁을 합니까? 부탁이나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미세먼지 날리지 말라고. 그리고 또 안보가 북한 핵 문제 완전히 지금 중국 때문에 이렇게 엉켜진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을 도와주기 때문에 북한을 지원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보를 망치는 존재가 중국이죠. 경제 우리 기업들 고열 다 빨아먹고 기술 훔치고 그리고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또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럼 뭘 협조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느냐? 다 친중주의자들이죠. 자기네들이 이 중국 공산당 이 코민텔은 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깃발까지 걸어놓고 있죠. 또 2017년에는 당대표였던 추미애가 직접 여기에 참가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했던 사진입니다. 연설 문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일부를.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추미애가 뭐라고 연설했냐 여기에서.
이번 대회가 전 세계 정당 지도자들로 하여금 지켜야 할 초심과 기억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훌륭한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 확신한다. 신시대의 설계사인 시진핑 주석께서 주창하신 두 개의 백년과 중국의 꿈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고 확신한다. 시대는 사상의 어머니라고 외친 시 주석의 말씀에 크게 공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추미애가 얘기했던 두 개의 백년 뭐냐? 앞의 백년은 하나의 백년, 즉 앞의 백년은 중국이 공산혁명을 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는데 성공한 그 도약의 백년, 그리고 앞으로의 다른 또 백년은 이제 앞으로 중국이 세계 패권국이 되는 그 백년을 지금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것을 반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네들은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네들의 대선 후보는 미국에게 니들 때문에 우리가 분단된 거야 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었죠. 그따위 행동을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훌륭한 겁니까?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는 자들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 북한 큰일 났네요. 보겠습니다. 북한군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식량난에 보급은 끊어졌고 자체 보급을 강요하는 중앙의 검열과 숙청이 심화되면서 그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일선 장병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총성 한 발로 120만 대군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군 내부에서 구타와 가혹 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총정치국이 직접 나섰다고 RFA가 12월 28일 보도했습니다. RFA의 북한 소식통들은 이달 초에 총정치국은 인민군 내부에서 구타 현상이 많이 제기되어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구타를 없앨 데 대한 사업 방안을 만들어 각급 부대들에게 하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군 내에서 구타와 가혹행위가 극심해진 이유는 결국 식량난 때문입니다. 북한은 군에 대한 보급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병들의 주식과 부식 조달 책임을 모두 군관들에게 떠넘기고 있는데요. 어제 전해드린 바와 같이 3군단 내에서는 국방성 불시 검열 때문에 군관들이 가족을 먹일 식량을 가져다가 병사들을 먹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릴 식량은 내놓을 수 없고 그렇다고 주지 않으면 상부의 검열과 숙청으로 목이 날아가는 상황에서 군관들의 스트레스는 하급자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나는데요. 군관들은 휴가증과 외출증을 떼어주며 장병들에게 식량을 구해오라고 시키는 대안도 강구해봤지만 이마저도 고강도 방역 통제로 이동에 제한이 생기면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일선 군관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하급자에 대한 폭력으로 표출하고 있는데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탈영한 하전사를 무자비하게 구타하는가 하면 혹한에 철제 드럼통에 몇 시간이나 가둬 놔서 병사들을 죽기 직전까지 내모는 등 무자비한 구타, 가혹행위가 만연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총정치국은 이 같은 구타와 폭행의 근본적인 원인인 물자 부족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매일 정치 상학, 즉 사상교육을 더 강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지시 문서를 하달했는데요. 총을 쥐은 자들을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북한 지도부, 정말 생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식량 문제 때문에 결국 벌어진 일인데 정치 상학, 즉 사상교육을 강화해서 이걸 극복하라 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중앙에서 식량을 줘야죠. 그런데 지금 추수한 지가 불과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식량 문제 때문에 계속 말이 나온다면 이거 내년 북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났죠. 그래서 검열을 하고 자 병사들 영양실조 안 걸리게끔 제대로 먹이고 있는가 검열을 하는데 그리고는 위에서는 식량을 주지 않는다. 군관들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고는 지금은 또 부정부패 때려잡느라고 이권사업에 개입하는 걸 단속하고 그러면은 자신들이 그동안 모아놨던 재산 가지고 식량을 구해서 갖다 줘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외출증 떼주고 나가서 밤 주워 와라 뭐 해와라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또 그래서 휴가증 끊어주고 집에 가서 식량 좀 얻어와라. 집에 가면 식량 있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코로나 방역 통제로 이동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집에도 못 가요. 가봐도 또 없어요. 이러니 그 스트레스를 자기네들 거 지금 떼서 줘야 되니까 그 스트레스를 때리는 걸로 푸는데 그러니까 장교들 군관이죠. 북한은 그 군관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만약에 전쟁이 발생하면 그 총구가 남쪽으로 오겠습니까? 바로 그냥 군관을 향해 총구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총정치국은 사상교육을 더 강화해서 극복하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군관들은 그 총정치국을 향해서 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군관은 총정치국, 즉 윗선을 향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 일선 그 하전사들은 군관들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오르는 이런 군대가 바로 북한군이다. 그리고 뭐 물자, 군수물자 아무것도 없다. 그냥 탁 치면 탁 넘어지는 군대가 북한군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미사일 관련 이 계통 빼고. 그래서 저는 뭐 생각에 미사일 관련 얘기만 확 어느 날 대규모로 공습을 해버리면 여기는 전부 그냥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선무방송을 계속하는 것이죠. 사단급으로 사단 전체가 항복하면 사단장에게 100만 달러 준다. 대대 전체가 항복하면 대대장에게 10만 달러 준다. 뭐 이렇게 하면 저는 뭐 대대장들, 대대 전체 설득해서 마구마구 항복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라크 공화국 수비다 그렇게 무너졌죠. 거기는 보급이 제일 좋았는데도 무너졌는데, 여기는 보급도 안 되는데 그냥 뭐 10만 달러 이야 해야지 라고 하고는 손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대장에게는 10만 달러, 중대장에게는 뭐 3만 달러, 그리고 각 병사들에게는 뭐 10,000달러씩 또는 5,000달러씩 준다 라고 하면은 이게 제일 싸게 먹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어마어마하게 포탄 퍼붓고 또 미사일 10억짜리 20억짜리 미사일 때리고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싸게 먹히지 않겠습니까? 딱 그냥 다 넘어가고 평양까지 문 다 오픈해 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군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북한이 김정은의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엄청난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당국의 대대적인 선전에 따라 원수님의 특별 사면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던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체제 위협이 되는 중국산 손전화, 즉 휴대폰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선전했던 자백하면 원수님의 아량으로 용서한다 라는 약속이 거짓말이었다고 데일리 NK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12월 28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자수하면 용서해 준다는 당국의 말을 믿고 양강도 해산시에서만 7명의 주민이 시 보위부에 직접 출두해 자수했는데요. 보위부는 이들 용서해 주기는커녕 되려 더 혹독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쉽게 통제하기 어려운 중국산 휴대전화 사용을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행위라며 국가 반역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런 단속과 처벌에도 중국산 휴대전화 사용이 사그라들지 않자 적발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는 한편으로 각 인민반마다 할당을 주어 지금 자백하면 용서해 주지만 내년부터는 곧바로 총살당할 것이다 라며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한번 맛을 본 자는 반드시 다시 한다 라는 인식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수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기는커녕 가택 압수수색과 가족, 지인까지 조사하며 그야말로 먼지 한 톨까지 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보위부원들은 자수할 때 손전화와 5만 위안 이상을 가져오면 좀 봐준다 라며 노골적으로 뇌물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국이 원수님의 관대 정책을 잘 알고 자백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라 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말을 믿었던 북한 주민들의 배신감과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휴대전화, 이 휴대전화 가지고 외국의 소식을 듣죠. 진짜 소식을 듣게 되고 또 뭐 이런 소식통 다 이게 중국산 휴대전화로 우리에게 지금 알려오는 소식들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북한에서는 이 중국산 휴대전화가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산 휴대전화를 단속해라 라고 하는데 이게 뭐 아무나 그냥 들어가서 가택수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자수해라 라고 한 것이죠. 자수해라 라는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김정은 즉 최고사령관 이름으로 내려온 지시문에 따른 포치입니다. 최고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못난 자식, 말썽 많은 자식이라고 하여 버리지 않는 것처럼 일꾼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까지도 포섭하고 교양하여 당의 무리에 묶어두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수하면 봐줘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그렇게 해서 자수해라. 또 김정은 우리 수령님이 이렇게 관대하다, 아량이 넓다 라고 엄청 빨아제끼더니 그래서 몇 명이 자수했으니까 그 자수한 사람을 처벌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처벌? 야, 니들 이거 하나만 있는 거 맞아?
가택 수색하고, 야, 니들만 있는 거 아니지? 니들 지인 다 데리고 와. 친척들 다 데리고 와. 친구까지 데리고 와. 해가지고 완전히 그 한 명 딱 자수하면 이 주변을 그냥 이잡듯이 뒤져버리니 지금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니들은 자수 안 했지. 자수 안 했으니까 더 큰 처벌이야. 그러면서 다시 또 각 이민반에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야, 어쨌든 올해 자수하면 봐주는데 내년에는 무조건 총살이야. 그러니까 자수해. 라고 하면서 자수하면 할 때 그냥 오지 말고 휴대전화 반드시 가져오고, 그리고 돈 가져와. 우리 돈으로 무려 1,000만 원가량을 주면 봐줄다. 근데 다 봐주는 거 아니고 좀 봐준다. 즉 죽이지는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북한 주민들이 자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야,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 뇌물도 어마어마하죠. 1,000만 원.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북한 돈 1,000만 원 아니고 한국 돈 1,000만 원 정도의 달러 또는 위안화를 가지고 오면 좀 봐준다. 죽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이게 김정은이는 분명히 봐줘라. 라고 했는데 지금 일선에서는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거하게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것을 보위부 저놈들이 중간에서 저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민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김정은이 저거 진짜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서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 군관들은 평양에 있는 최고 수뇌부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고, 그리고 하전사들은 군관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고, 그리고 군수품, 즉 전쟁에 필요한 연료, 탄약은 텅텅 비어 있고 군량미는 없고, 이런 상황이 북한군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분노를 가지고 있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죠. 또 지금 여기는 주민들은 이 행정 지도원들에게, 또 보위부에게, 정부에게, 또 최고 지도자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고 서로 간에 믿지를 못하는 이 상황. 이게 나라는 아니죠. 그래서 유사국가로 하는데 이런 사람들 빨리 우리가 해방시켜 줘야 됩니다.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 지원을 좀 당분간 아프지만 지원을 확 끊어서 완전히 그냥 폭발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폭발을 계속 도화선을 끊고 있는 게 이 정부죠. 이 정부를 바꿔야 된다. 바꾸면 곧 우리 대한민국이 뭐 통일은 아니더라도, 저는 급진적인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통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비자를 받으면 편안하게 북한에 다녀올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곧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인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북한의 인프라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경제적 모멘텀도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부터 바꿔야 되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